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수능특강 25강 언어, 문화 게이트웨이 들어가자.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놓고 제일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빈칸이 왔지. 아마 얘가 이제 주제문이야. 얘가 이제 메인인데 이 메인을 밑에 이제 서포트 구문에서 이제 연결해서 찾아내야 되겠지.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 소설의 이론가들은 흔히 정의합니다. 그 장르를, 그러니까 그 소설 장르를 as a biographical form, 어떤 정기적 형태로서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 정기적 형태가 came to prominence,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In the late 18th,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두드러지게 된 그런 정기적 형태로서 그 소설 장르를 정의를 했대. 그래 놓고 여기 뒤에 보니까 전부 다 to지. 그러니까 이거 부사적 용법이겠지. to 하기 위해서 as a replacement, 어떤 대체물로서. 뭐에 대한 대체물이냐? 문화적인 권위의 전통적인 원천에 대한 대체물로서 블랭크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문화적인 권위의 전통적인 원천을 대체하는 그러한 어떤 대체물로서 블랭크 하려고 이 소설을 뭐라고 정의했다고? 정기적 형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것만 해가지고는 아직 정확하게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감이 안 오니까 밑에서 이제 읽으면 이제 나오겠지. 자, 어떤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 핵심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The novel, 조지 루카스 argues. 조지 루카스는 주장합니다. 그 소설이 seeks, 모색한다고, by giving form, 그 형식을 주는 것에 의해, 그 형식을 제공하는 것에 의하여. 자, 여기서 형식이라는 것은 biographical form, 정기적 형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형식은 정기적 형태다. 한번 딱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그 정기적인 형식을 제공함에 의해 소설이 뭘 모색하느냐? To uncover, 드러내는 것. 드러내어서 constructs, 어떤 구성하는 것을 모색합니다. 뭐를 구성하지? Concealed, 숨겨진 삶의 전체성을. 자, 숨겨진 삶의 전체성을 드러내어서 그리고 그 전체성을 구성한다는 거야. 자, 어디 속에서? In the interiorized life story of its heroes. 그 영웅들의 어떤 내면화된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 숨겨진 삶의 전체성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구축한대. 자,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소설이 정기라는 형식을 빌어가지고 그 영웅들의 내면화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삶의 전체성을 구축해낸다는 거야. 그 내면화된 이야기를 통해서. 자, 그럼 또 계속해보자. The typical plot, 그 소설의 전형적인 줄거리는 is the protagonist's quest, 그 주인공의 탐구입니다. 뭐에 대한? 그 내부에 있는 어떤 권위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뭐 문장 넣기 순서의 단서지. 그러므로 그 소설의 전형적인 줄거리는 주인공의 내부에 있는 어떤 권위에 대한 탐색이래. 자, 뭐 할 때? When that authority, 그 권위가 can no longer be discovered outside, 더 이상 바깥에서 발견되어질 수 없을 때. 이제 권위는 밖에서 찾을 수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읽어야 될 거야. 이 문화적인 권위의 전통적인 원천이라고 했잖아. 이 원천은 어디 있다고 봐야 되겠지? 바로 밖에 있는 거야, 밖에. 그 권위. 외부에 있는 그 권위는 더 이상 발견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어디에서 찾지? 바로 소설은 그 주인공의 어떤 내부에 있는 권위를 탐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가 떨어지지 않니? 앞에서 뭐라고 했지? 그 영웅의 어떤 내면화된 삶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삶의 전체성을 찾는다고 했잖아. 이러면 이런 삶의 전체성은 어떻게 보면 이 권위야. 어떤 권위? 그 내부에 있는 권위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설은 이제 외부에서의 어떤 권위를 찾는 게 아니라 내부, 뭐를 통해서? 그 영웅의 내면화된 이야기를,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부에 있는 권위를 찾는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설명을 하지. By this accounting, 이러한 설명에 의하면 there are no objective goals. 어떤 객관적인 목표는 없습니다. 소설에. 그렇잖아. 자, 소설에서 찾는 게 어떤 목표를 어떻게 찾지? 자, 위에서 뭐라고 언급했지? 그 영웅들의 어떤 내면화된 삶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권위를 찾는다고 했잖아. 삶의 전체성을 찾고. 그러니까 내면 속에서 찾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객관적인 목표는 없다는 거야. 오직 뭐만 있다? Subjective goal. 주관적인 목표만 있다는 거야. 어떤 목표?
그 법칙을 찾는. 여기서 법칙은 바로 권위다. 이걸 권위라고 이렇게 읽어야 돼. 그 권위를 찾는 주관적인 목표만 있다는 거지, 소설에서는. 그런데 그러한 목표는, 그러한 법칙은 반드시 만들어진대. 그 개인에 의해서. 그 개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 어떤 법칙, 그 개인 내부 안에 있는 어떤 권위, 그것을 찾는 주관적인 목표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차이점은 범죄와 영웅주의의 차이점. 그러므로 또 여기도 그러므로 문장 넣기 순서 충분히 단서되네. 그러므로 그 범죄와 영웅주의의 구분은 또는 광기와 지혜 사이의 구분은 become purely subjective ones. 순전히 주관적인 것이 되었다는 거야. 소설에서는. 그렇잖아. 뭐 객관적인 목표는 없으니까 오직 주관적인 그 어떤 내면의 authority, 권위를 찾는 주관적인 목표만 있으니까 소설에 있어서는 뭐 순전히 주관적인 것만 되었대. 그 구별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judged, 판단되는 가운데, 이건 뭐 빙의 생략된 분사구입니다. 뭐에 의해 판단되느냐? 그 개인 의식의 어떤 특성, 그리고 복잡성에 의해서만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그러한 특성이 순전히 주관적인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말이 좀 복잡한데 한 번만 더 정리할게. 그러니까 범죄와 영주의 사이에 있어서의 구분 또는 광기와 지혜 사이에 있어서의 구분은 순전히 주관적인 것이 되었대. 소설에서 뭐 하는 가운데 오직 판단되는 가운데 그 개인 의식의 어떤 특성과 복잡성에 의해서만, 바로 개인이지 개인에 의해서만 이렇게 판단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 보여지니? 소설의 특성은 뭐니? 이제 정기적인 형태를 빌어가지고 어떻게 되었지? 그 영웅 내부의 삶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 내부의 삶을 통해서 그 내부에 있는 권위를 찾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권위를 찾다 보니까 이 소설에서의 목표는 어떻게 됐어? 바로 주관적인 것이 되었다는 거야. 그 권위, 바로 법칙을 찾는다는 거는 바로 그 권위를 찾는 주관적인 목표가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렇게 뭐 범죄와 영웅주의의 구분, 그 다음에 광기와 지혜의 구분, 이런 것들도 순전히 주관적인 것이 되었다. 자, 근데 그러한 주관적인 것은 뭐에 의해서 판단되지? 바로 개인의 어떤 의식에 의해서 판단되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위로 다시 돌아보면 빈칸은 뭐가 되겠니? 그 문화의 어떤 권위, 전통적인 문화적 권위의 전통적인 원천에 대한 대체물로서 뭐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어? 바로 개인이지, 개인. 개인 속에 있는 어떤 권위, 이걸 찾는 게 되는 거잖아. 그지? 개인 안에 있는 권위를. 그게 되다 보니까, 자, 답은 뭐가 된다? 바로 개인적인 어떤 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얘가 되는 거야. 다른 게 될 게 없어요. 다른 거. 사실 이게, 만일 이걸 우리가 빈칸에 있는 거를 이렇게 추론을 하면 우리가 찾는 거는 이거야.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 그 정기적 형태의 소설의 그 어떤 특성이 어떤 내면화되어 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권위를 찾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관적인 목표다. 그 주관적인 목표는 개인의 의식에 의해서 판단된다. 이게 이 글의 핵심인 거야.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될 게 없지. 범죄자의 어떤 정체성에 의심을 던진다.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사회의식의 복잡한 구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는 개인이잖아. 개인. 사회의식은 전체잖아. 그리고 객관적인 구분을 만들기 위해서. 객관적이 아니잖아. 주관적이잖아. 그리고 이거는 어떤 내면의 자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영웅의. 이거는 이것만 보면 되는 것 같지만 뭐로 발달시키니? 집단적인 지혜로 발달시키잖아. 집단적인 지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렇게 빈칸 문제를 찾을 때 바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잘 안 보여.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핵심에 되는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 이렇게 녹색으로 정의를 했지. 이 부분을 바탕으로 제일 아니다 싶은 것을 소거해 나가면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까? 이 얘기야. 소설 이론가들이 흔히 그 소설 장르를 정기적인 형태로 정의를 한대. 18세기와 19세기에 아주 두드러진 그런 정기적인 형태로. 왜 정기적인 형태로 정의를 하느냐? To establish the individual character. 그 개인적인 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야. 자, 뭐에 대한 대체물로서? 이전에 있었던 어떤 문화적 권위의 전통적 원천에 대한 대체물로서, 말 그대로 포인트가 뭐다? 개인의 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러한 소설 장르를 정기적 형태로 정의했다. 요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지. 알겠지? 좀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한번 너희가 잘 정리를 하기 바란다. 일단 전체적인 뭐 단락 구조는 어떻게 됐어?
이 메인이야. 첫 번째 이게 이제 메인이었고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 쓰고 있는 서포트 구문인데 서포트 구문에서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는 얘기가 이렇게 선생님이 녹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뭐 이거 변형 문제로 나온다면 또 다른 빈칸 문제로 이렇게 녹색 부분을 이용해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연결사가 많이 나오지. therefore 그다음에 by this account 그다음에 therefore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뭐 충분히 순서 문제도 변형으로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게이트웨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